한미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13%가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 18%까지 올라 들어갔었고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동안에 지금 한미약품을 보게 되면요,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모회사죠. 한미약품 보면 3%밖에 못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한미약품 쪽의 이슈가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쪽의 이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케이스가 조금 더 다르게 움직여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게 한미약품의 제약바이오의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가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른 종목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원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움직여 들어가고요. 같이 움직여 들어가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한미약품이 생쇼를 하고 지금 들어왔었죠. 예, 이렇게 쇼로 들어와서 한미약품의 경우는 자, 앞쪽엔 그래도 한미약품이 오르고 있던 쪽에서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한미약품은 내리고 있는 동안에 한미사이언스만 미쳐도 올라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 걸렸죠. 이제 밑에 있던 한미약품 딱 반대 데칼코마니죠. 여기 또. 여러분들 진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데칼코마니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거래한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한미 핫사이언스가 밀려 내려오고 한미 약품은 끌어올리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을 쭉 보여왔었고요. 자, 오늘 시세의 경우에는 한미 약품과 관계없는 한미사이언스 개별 시세입니다. 자, 한미사이언스가 이번에 1차, 2차 이렇게 걸려뜨린 것과 그와 연결되는 시세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1차, 2차 이거 뭐냐라고 하면 모녀의 난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왕조 역사에 보면 형제의 난 이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의 난처럼 한미사이언스 이 한미약품에는 두 차례 걸친 모녀의 난이 있었어요. 두 차례 걸친 모녀의 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한미약품을 이제 국내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로 키우고 난 다음에 자, 이 한미약품이 어마어마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10년 전 초 슈퍼랠리 때 기술 이전이 17건입니다. 17건. 지금 아직도 이거 깰라 그러면요 아직 몇 년 지나가야 돼요. 이 기록 깰라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최고가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인데 리가캠이 12개예요. 12개. 그리고 알트진이 10건이고요. ABL이 9건이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 한미약품이 17건의 기술 이전을 했던 회사예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게 엄청났던 겁니다. 자, 이랬었는데 이 한미약품의 이 제약바이오가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이 한미약품의 초강세를 이끌었던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자, 이게 경영권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형제들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 장남이 들어와서 이제 강화시키면서 주가 폭등한 회사였죠. DXVX, 덱스백스. 자, 이 같은 경우인데 자, 1차 먼저 모녀가 난을 일으켰어요. 난을 일으켰었는데 이때도 임성기 회장의 부인인 겁니다. 부인인 엄마와 딸 둘이서 손을 잡고 아들 형제를 밀어버리려고 시도를 했던 1차 모녀의 난입니다. 이때도 지분이 더 많았었는데 졌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 연합이 상대적으로 지분이 작았던 형제들을 밀어줘 버리면서 놀아들었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 역사 스토리를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를 왜 밀어줬었냐라고 하면 이 모녀가 경영권을 잡아서 하겠다는 게 뭘 하겠다라고 했냐 그러면 한미약품을 남편 혹은 아버지 이 뜻을 이어받아서 한미약품을 세계 굴지의 대형 제약사로 키우겠다가 아니라 회사를 팔겠답니다. 경영권을 장악을 해서 회사를 팔겠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OCI한테. 예. 그 OCI도 웃기는 애들이죠. 태양광 회사가 제약사를 인수한대요. 이거 팔겠다라고 한 거야. 뭔 개소리야. 그래서 OCI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회사 아닙니까? 곧다가 이 제약회사를 왜 파냐고 이래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졌어요. 이게 1차 이슈입니다.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녀가 새로운
우군을 하나 끌어들이죠. 그 우군이 오늘 등장한 바로 이 인물입니다. 신동국 회장. 그죠? 신동국 회장, 아주 돈 많은 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2차 모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모녀란 이거 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올라들어가고 결국에 장악을 했고 다 내쳤죠. 그래서 여기서 내쫓긴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 제약바이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던 게 제약바이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인수하고 집중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덱스백스고요. 예. 덱스백스 임종윤 회장. 임종윤 회장, 이 사람이 한미약품에서 쫓겨난 큰아들입니다. 한미약품에서 쫓겨난 큰아들. 가지고 이거에다가 돈 배팅해가지고 얘를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덱스백스가 이렇게 올려 들어간 거죠. 이거 더 올라간다라고 해서 앞서 추천을 또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더 올라간다라고 요렇게 해서 들어온 이 스토리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그럼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오늘 이 한미사이언스가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이제 이게 어떻게 경영권 갈등이 되냐. 자, 이제 이것도 또 경영권 갈등이라고 이거 또 갖다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지금 여기서 이건 전형적인 지금 뻥튀기가 되는 건데, 이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새로 취득을 했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이 쫓겨났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임종윤 회장이 이제 한미스 쪽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거든요. 패퇴했죠. 이제 자기네가 다시 먹을 가능성이 없어요. 먹을 가능성이, 이건 어떻게 이겨? 무슨 재주로? 그냥 완전히 밀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얘네가 지금 절대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전에도 이미 일단 50%가 넘어갔었고요. 이렇게 이걸 되찾을 가능성이 없어. 되찾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이 가지고 있던 지분 자체를 파는 거, 넘겨받은 거죠. 요거를. 그래서 신동국 회장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쪽을 통해서 임종윤 사장 지분을 인수를 했다가 요거를 그대로 신동국 회장 개인으로 그냥 바꿔치기 한 거야. 이게 바꿔서 넘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신동국이 거야. 그렇잖아요. 코리 회장이고, 코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동국 회장 얘네 회사인데, 얘네 가지고 있는 거 그거나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인 이름으로 이게 바꿔치기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쪽에 경영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건 뭐해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 처음서부터 이게 제3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할 때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동국 회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이 이제 장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 모녀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로 경영을 하던 회사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사람들을 이 사회에다가 대량으로 갖다 심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녀가 난을 일으켰습니다만,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구조죠. 그래가지고 손잡고, 그래가지고 늑대를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악을 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이슈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도 자, 여기다 보면 이전에 뉴스에 살펴보면 이게 이전에도 지금 같은 뉴스로 올라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신임 이사진 같은 경우가 이게 가정 끝난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자기네 회사 인물들을 쭉쭉쭉 갖다가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사실상 이 신동국 회장이 먹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아마도 신동국 회장들도 먹어 들어가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서 무슨 지분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습관적인 거죠, 이건. 예? 지분 확대. 근데 이게 새로 돈 들여서 산 게 아니라 원래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 지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상 이거 특징주 장사한 뉴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특징주 장사를 한 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매번 이게 한미약품이 기존에도 2번에 걸쳐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2번에 걸쳐서 이런 이슈가 나왔던
회사기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뉴스를 이렇게 특징 중에서 가지고 경영권 갈등 이러고 잡아 끌어올린다 그러면 실제로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외부적으로 표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뜻 자체도 이래서 형제를 밀어내고 요거 잡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먹자였었는데 그 오시아이 같은 경우라서 이게 나가리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를 사들여왔죠. 그게 부강약품입니다. 네? 이 회사예요. 그래서 오시아의 경우는 그 나가리고 된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시아이 홀딩스 이미 이쪽으로 넘어 들어가서 사버렸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앞에 보신 것처럼 저 한양정밀회장 제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이쪽에 다루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본다면 경영권 갈등 기대라기보다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숨어 있는 쪽을 본다라면 매각 기대라고 봐야 돼요. 이건 매각 기대. 신동국 회장 안 해요 이거. 평생을 기계업종에 있던 사람이 제약바이오 들어가가지고 제약바이오 인수해가지고 지금 뭘 한다고. 그래서 새로 이사에 갖다 집어넣은 인물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빌려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는 건데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 아는 사람들 경린도 수혈하고 기존에 있던 한미약품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갔고요. 다 나가지고 지금 다른 회사들로 다 가있죠. 주력들 예전에 임성규 회장하고 같이 저 엄청난 한미약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 나가 있는 거고요. 이거 팔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작동이 돼서 사실상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영권 갈등이 아니라 매각 기대 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경영권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경영권 갈등? 애초부터 이렇게 짜고 들어가지고 이게 팔자라고 그러고 시작한 회사들인데 저 맨 마지막에 걸져 있는 쟤는 아직 안 팔고 있네요. 차남입니다. 임종훈 둘째 아들. 자, 임종윤은 완전히 이제 팔고 나가버렸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딱 오늘 같은 날 이제 약세인 경우에 그렇죠? 오늘처럼 시장이 주도주들이 쉬고 눌릴 경우에 틈새로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에 평상시보다 2배에서 5배까지 수급 쏠림이 더 강해집니다. 스타트부터 지금 얘기 드리고 있죠. 온코닉 타라페틱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버리고요. 그리고 제1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뒤지게 못 가던 이 제1약품 같은 경우도 상한가 근처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급 효과 쪽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특징주 장사에 혹해가지고 또 경영권 이러고 경영권 갈등이 지금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뭐 이것을 지분 얘기 요만큼만 나왔다면 일단 습관적으로 경영권 갈등하고 때려놓고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 자체에 액면대로 믿지 마시고 액면으로 맞춰하시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나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주사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국면도 있습니다만 이 편차도 지금 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키 맞추기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쉬울 겁니다만 또 경영권 이슈 이렇게 하게 된다면 헛다리 짚고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저렇게 쭉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과 다르게 한미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도 나는 회사잖아요. 이건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없이 그냥 기대만 가지고 날라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만 이 한미약품의 경우는 기대만 가지고 실제로도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나잖아요. 자,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자회사 모회사 구조하고는 다르게 당연히 올라가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소문 모멘텀은 매각 기대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 거예요. 요게 옳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최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후발로. 한미약품이 추가적으로 딱 올라들으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들어갔다 쉬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치고 나가는 다음에 뒤따라 올라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런 종목들 앞에 스타트에서부터 설명드렸습니다만, 온코닉, 테라피틱스, 제1약품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는 종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뚝 튀어나오는 종목들 천재리든 분석을 해드렸고요. 약세장이라도 지금 정도의 장이라 그러면요, 약세라도요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요.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코텍에서 8개나 나와 있습니다. 현대ADM 또 상한가 들어갔고요. 현대ADM에 들어가자 현대바이오 또 뒤따라서 따라 들어오고, 요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장세라도요, 요런 것들 계속해서 노리고 들어가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ADM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 현대 요것도 예상보다 조금 많이 눌렸죠? 눌러 들어왔다가 그냥 가마 쳐돌려 가지고 지금 쫙 올라 들어잖아요. 이런 거 그냥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들으시면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미리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리 이제 설명을 다 드렸었죠. 제가 어저께 분석해드렸던 오킨스 전자, 저 황제님 얘기 나오고 있네요. 오리엔트 전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다 틀리죠, 이렇게 종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주특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종목이 같은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관점이 다르니까요. IT생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건 천재 리디너머가 저하고 동시에 추천이 들어간 종목인데요. 똑같은 종목이라도 추천 들어가는 자리가 틀리죠. 저는 저가 쪽에서 들어가서 홀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천재 리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서 가자라고 하는 뭐 한약품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형태죠. 앞에서 잡아버렸는데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쪽에서 지금 잡고 쭉쭉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수익을 내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취향이 저가에서 사는 경우라 그러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기간 동안에 조금 참고 견디셔야죠. 견디고 난 다음에 결실을 얻어가는 형태들이 될 테고, 위로 지금 단기로 집중시키는 구간이라 그러면 이런 쪽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전문가들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취향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들어가세요. 그럼 방금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주는 분들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만 열심히 따라다니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